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매달 500만 원씩 나오면 얼마나 해피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럼 제 나이도 가능해요? 그럼요. 자,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같이 배우고 함께 부자 되는 미경 언니의 경제과외. 자, 오늘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걱정만 하고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라고 늘 외치시면서 전도사처럼, 한마디로 연금 전도사세요. 이렇게 연금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분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데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이영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주입니다. 네, 아유, 오셔서 감사하죠. 저희가 진짜. 네. 자, 이 연금이요. 네. 연금 안 들은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걸 잘 운용하고 네. 연금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며 연금이 우리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 가다 막 해약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연금과 우리의 미래, 노후와는 얼마나 밀접하게 중요성이 있고, 네. 이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정신 네. 번쩍 드는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금을 상담하고 네. 해온 지가 지금 한 10여 년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저도 사실 늙어보지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컨셉이다. 늙어보지 네. 않았어. 예. 늙어봐야 필요한 걸 알아요. 암에 걸려야 내가 건강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사람 다 그렇듯이 미리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우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노후도 마찬가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뭐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뵀어요. 네, 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100% 행복한 직군이 있었어요. 100% 행복한 직군. 이 직업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다 행복해. 나 알아맞혀도 돼요? 네,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 맞으십니다. 네, 공무원, 교사, 사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공무원이나 교사 은퇴자분들은 적게는 1, 200부터 많게는 4, 500씩 그렇게 받죠. 평생 연금 받으시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맞아. 분이 계세요. 둘 다 사학연금이면 1,000만 원 네. 가까이 되더라고. 근데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고정적인 소득이 평생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바퀴만 돌면 또 돈 받고, 30일 한 바퀴 돌면 또 돈 받고, 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좋다.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그런데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100% 불행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요거 조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네.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돈 많이 번도 계시고 적게 번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는데 100% 불행한 분이 누구였냐면 누구? 공무원 열심히 30년간 다니셨는데 마지막에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오, 그럼 안 돼요? 네, 그게 가능해요. 평생 연금을 부었는데 마지막에 퇴직하는 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물어봐요. 물어봐? 평생 부으신 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사업하고 싶었나 보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식도 결혼 자금도 대줘야지, 사업도 하지, 주식도 사고 싶지, 이러니까 그걸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실제 노후가 행복하신 분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 이걸 보면서 뭔가 있네 노후에. 보면서 노후에 연금을 가지신 분들은 다 행복한데 목돈 가지신 분들은 불행한 걸 보면서 연금이 노후에는 중요하구나. 진짜. 이걸 깨닫기 시작했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 되고 연금 가진 사람이 갑이 된다. 네.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지만 연금은 인생 전반적인 삶을 준비하는 네. 거다. 아주 그냥 연금에 대한 명언은 이영주 대표 입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거다. 너무 막 소름 돋지 않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금이 중요하군요. 이게 제가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이라고 지금 블로그나 인터넷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책에도 네, 네. 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빨리 제가 잠깐 계세요. 노벨 인문학상. 써서 노벨상 노벨 인문학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경 TV에서 받는 상이 더 큰 상이니까 노벨상보다. 감사합니다. 구독자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을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노후에 연금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릴까 네. 생각하다가 10가지를 이제 제가 정했거든요. 그중에서 네.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가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너무 뼈 때리는 말이다 이게 진짜.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지켜내셔야 돼. 보이스피싱, 사기, 여러 가지 뭐 대출, 자식. 그래서 오죽하면 제 방송에 이제 제 상담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와가지고 빨리 연금을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좀 천천히 하셔라. 뭐 이렇게 급하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구든지 가져가려고 막 여기저기 달라고 난리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도 없어. 특히 최근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경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돈은 지켜내셔야 되는데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내 평생에 생존하는 기간 동안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 날리면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야, 명언이다. 그 목돈 만약에 몇 억 날렸어. 그건 평생 힘들지만 네. 연금을 날리면 한 달만 힘들어. 그렇죠. 내가 매달 200만 원 받으시는 할머니가 200만 원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 그럼 슬프지만 한 달만 참으면 다음 달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노후의 소득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인데 젊을 때야 그냥 한 내가 몇 천만 원 날렸어. 네. 그럼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노후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죠. 그런데 노후에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목돈 중심으로 준비하는 분 너무 많으셨다.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가 된다. 사실 우리가 VIP라고 생각해요. 자산가들은. 네. 은행 가면 VIP 룸으로 모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VIP 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호구방이죠. 호구방. 금융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을 빼먹을까만 고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나는 VIP 룸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VIP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커피 몇 푼 한다고 5,000원짜리. 그런데 제가 노후에 경로당에 갔더니 네. 진짜 대접받는 할아버지들은 지갑에 현금이 있는 할아버지들이에요. 아파트 10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번 달에도 계속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는 할아버지들이 제일 인기가 있더라는 거죠. 아 이게 진짜? 돈은 지속 반복해서 들어와야지 어쩌다 한 번 큰 돈은 소용이 네. 없어 진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인데 아마 우리 김미경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노후가 과거에는 5년, 10년짜리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벤트 기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평균 수명 60세. 그러면 퇴직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크게 노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노후가 3, 40년. 맞아요. 직장 생활보다 더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당일치기 여행 가는 거하고 하루짜리 한 달짜리 여행 가는 거하고 다르죠. 준비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의 여행은 굉장히 긴 여행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머릿속에 당일치기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로 준비하지 말고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연금도 중요하지만 평생 할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만들었으니까 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검색하시고 여러분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좋았던 것 같아요. 책 좀 갖다 주세요, 좀. 이 책은 언제 쓰신 거예요, 저 책은? 사실 2015년도에 처음 썼는데 그때는 네네네.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줬고 그랬어요, 2015년에는? 그때는 연금하면 안 됐어요. 집 샀어야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하고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최근 2년 사이 이제 최근 2년.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셔서 최근에 개정판을 냈죠. 아, 최근에 이게 개정판이군요. 네.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매달 500만 원씩 나오면 얼마나 해피해. 그럼요. 행복하죠. 근데 걱정이 없죠.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살부터 만들 수 있어요? 뭐 일찍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네. 나이 드셔도 일단 목돈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연금이라는 것이 매달 꾸준하게 불입해서 적립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네, 네. 지금까지 내가 모아왔던 다른 자산들을 연금화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아, 그럼 제 나이도 가능해요? 그럼요. 저 금방 60 되는데. 사초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 49. 저를 49으로 봤다고요? 네. 이게 바로 연금. 아니 사실 제가 실제 오늘 나이는 처음 알았는데 네. 그래요. 내일 모레 상담을 57이에요, 좀 57. 제 나이도 해도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목돈을 연금화한다. 네. 어차피 한 90, 100살 사는 걸 예측하면서 네네.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김미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일을 네. 뭐 계속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연금이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연금 개시를 뭐 60세, 65세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네,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70세, 75세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거나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거나 이랬을 때 이제 연금이 더 효과를 보이게 되죠. 아, 그렇군요.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연금 부자죠. 저도
이 책을 샀거든요.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읽는 건 다음 문제고 여러분 책 읽을 시간 없으니까 얼른 제가 쏙쏙 뽑아서 다, 그렇죠. 다 알려드려야지. 네.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얍삽하게 다 깊이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다 좀 써갖고 왔는데요. 네. 이 얘기부터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 들고 있고 저도 국민연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그러면 사람들의 얘기는 택도 없어, 모자라. 국민연금으로는 아무 커버가 안 돼. 막 네.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들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혜택을 좀 더 잘 꾸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시면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네. 5, 60대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받으실 분들, 지금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납입해서 받아야 될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한 제도가 돼 있어서 네. 지금 연금 개혁안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연금은 사회 공적 제도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낸 돈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연금에 비해서 더 유리합니다. 아, 유리하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사회 제도예요. 제도. 네, 그렇죠. 제도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저 대학 갔을 때는 성적 순으로 대학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 그렇죠. 제일 잘하는 놈이 서울대 가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밑에 대학 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똑같은 실력이 있어도 입시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맞아요. 똑같은 실력이 있어도 제도를 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요. 네, 네, 맞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네. 낸 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도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네.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게 유리합니다. 내가 30만 원씩 10년 내는 것보다 네. 10만 원씩 30년 내는 게 국민연금은 훨씬 더 받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급여소득자들은 월급에서 띄어가기 때문에 내가 뭘 조절할 수는 없지만 뭐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분들은 내가 일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좀 오래 내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냈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오, 네. 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중간중간 쉬느라고 국민연금 안 내신 분도 계시고 그쵸, 있죠. 직장을 이직하느라고 쉬신 분도 계시고 뭐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주부하게 되면 또 국민연금 납입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한 번 안 냈으면 끝이에요. 끝. 그렇죠. 낙장 불입. 떨어진 건 다시 못 들어와. 네, 네. 그런데 원래 일반적인 금융상품들은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준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예요. 아, 그러면 그 제도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럼요.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 네. 추후 납부도 이제 이렇게 막 해드렸더니 추후 납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추후 납부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연금 받기 전날 하면 돼요. 진짜 그래도 돼요? 네. 왜냐면 국민연금 수령의 공식에 거치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낸 사람이나 늦게 낸 사람이나 연금액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불공평한데 그럼? 그러니까요. 근데 제도의 그런 어떤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똑같은 금액을 내가 내야 되는데 오늘 내는 거하고 연금 받기 전날 내는 거하고 내 연금 수령에 큰 차이가 없고 없다. 오히려 내가 지금 낼 돈을 다른 거로 불려가지고 네. 5년, 10년 후에 추후 납부하는 방법도 추천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은요 가격이 딱 그 공적인 제도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내고 싶으면 더 내도 돼요? 내가 급여의 일정 부분을 네.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더 낼 수는 없습니다. 아, 더 내려고 해도 더 낼 수는 그렇죠. 없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그 한도까지 내실 수가 있는데 네, 네. 그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47만 1,600원 매달 낼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은 낼 수 없어요. 아, 누구라도 네, 막 누구라도. 60만 원 내고 싶어도 못 낸다. 못 냅니다. 거기 내에서 공적 제도에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일단 다 들어야 되겠네요. 뭐 직장가입자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뭐 선택 여지가 없고 만약 아니 직장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도 소득의 일부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전 국민 의무가입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나 원래는 안 내면 안 되시는 거고 다 내셔야죠. 원래는 다 내야 되는 네. 거. 누구 낸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국민이라면 일단 국민연금 하나 들어놓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월
500 평생 월급 받는 연금 굴리기, 네. 연금 알아내기, 뭐 연금 기획하기 이거잖아요. 네.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국민연금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네.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초연금. 그건 이제 네. 사실 다 해당되시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 네.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세금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이 또 많으신 분들은 못 받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첫 번째 국민연금, 네. 급여에서 9%를 내고 계십니다. 9%.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4.5 내고 회사가 4.5를 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퇴직연금은 1년 월급, 1년 연봉의 한 달치가 보통 쌓이죠.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연수 기준으로 쌓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치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한 달씩. 매년 한 달씩.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금 저축이 있어요. 연금 저축. 연금 저축. 이게 개인 연금 상품인데 그럼 개인이 선택해서 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지금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개인연금은 선택해서 하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다가 세제 혜택을 부여했어요. 네. 그래서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드려요. 뭐 최대 뭐 한 66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간 400이니까 월 한 33만 원 정도씩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이라고 해서 개인 스스로 이제 보험사에다가 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네. 얘는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지만 연금 받을 때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상품이 있어서 그것도 한도는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불입하신 분들이 보통 2, 30만 원씩 불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네. 우리가 연금은 너무 먼 미래니까 내가 크게 준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연금을 한 달에 내 월급의 9%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월급을 3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27만 원씩 연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내 1년치 월급 연봉 중에서 한 달치 월급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연봉이 예를 들면 3,600이다. 그러면 한 달에 300이니까 이미 300을 연간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까지 이제 그렇죠.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27만 원, 그다음에 퇴직금 한 달에 25만 원씩 쌓여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도 연간 400이니까 한 달에 33만 원씩 많이 하시면 네. 일단 나는 80만 원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겠구나. 그다음에 개인연금까지 한 2, 30만 원 하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나라에서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노후 준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를 뭐 20, 30대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하신다면 노후에 최소 3, 400 이상 연금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런 거군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되게 아깝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맞아요. 네. 현재 나가는 100만 원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막 괴담이 들리잖아요. 아, 못 봤는데 나중에 네. 못 봤는데 막 이런 괴담이 들리니까 네. 막 해약하고 싶고 또 유혹도 있어요. 맞아요. 막 친구가 집 샀대. 나 연금 네. 해약해하고 나 부동산 샀거든. 몇 배 올랐어. 야 주식이 더 나와. 이러니까 막 연금을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 코인하고 막.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연금을 가장 많이 가입하는 젊은 층을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부모님이 공무원 은퇴자인 분들은 반드시 연금을 해요. 말씀하신 거예요. 봤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연금을 받는 걸 받고 그 연금을 받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어진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 부모가 어디서 300을 받으면 내가 안 줘도 되는데 안 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에도 보태야 되잖아.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금 가입률이 공무원 자녀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 적이 없고 이게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대표님이 오신다 그래서 네. 제가 뽑아놓고 안 갖고 왔네. 제 연금을 쫙 한번 네. 봐봤어요. 네. 그랬더니 옛날에 삼성생명에 뭐죠? 연금 부은 게 있는데 네. 이미 다 완납을 끝냈더라고. 한 20년 이상 부어서 네. 완납돼 있어요. 더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친 게 있던데요. 그거 확정금리형 연금일 거예요. 90년대 가입하신 거. 맞아요. 네. 보통 한 7%, 8%짜리. 엄청 높은 거였어요. 그럼요. 그거 네. 삼성생명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잘하신 거죠. 너무 조금 내셨을 거야.
많이 못 내겠어요 그때. 네,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은 90년대에 가입하셨던 확정 금령. 지금은 금리가 1% 2%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최저로 낮은 게 6.5였고 맞아요. 뭐 12%짜리도 봤어요. 그걸 지금까지 연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연금도 안 받고 그냥 그치고 내버려 뒀거든요. 연금 개시 시점이 보통 한 60세쯤 될 것이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네, 좀 받기 싫다 그러면 좀 늦추셔도 상관없어요. 금리가 얼마 높으니까. 안 되던데. 얼마 안 되지만 낸 돈 대비 이자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 보험사는 몇십만 원 안 되더만. 그 상품 빨리 해지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나한테? 네, 보험사는. 어쩐지 몇 년 전에 전화 왔었어요. 해지하라고.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금리가 1%인데 7% 8% 드리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진짜 골칫거리죠. 무슨 흥국생명인가 거기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다 완납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왜 보험이 많은지 아세요? 왜요? 다 강의를 다닌 거예요. 그런 상명보험. 그때 90년대 때 강의 많이 다닐 때 하나만 들으라고 하도 그래서 들어놓고 잊어버린 거죠. 잘하셨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상담 오면 뭐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실제 연금을 가지고 노후에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은 수익에 연연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사실 연금으로 행복하고 투자로 행복하신 분들은 전부 네. 강제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 강제로 들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일 무슨 뭐 수익이 날지를 사실 고민해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흔들리면서 해지하고 가입하고를 반복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했어. 근데 그냥 잊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또 큰 자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고 RIP가 IRP. IRP. 죄송합니다. IRP. 무식해. 네. 네. 이러면서 개인 배운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IRP가 있거든요. IRP 이거는 네. 뭐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 퇴직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좌가 IRP라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사실 IRP는 언제 만드는 거냐면 퇴직 직전에 퇴직금 받기 위해서 만들면 돼요. 퇴직 직전에. 네. 그럼 퇴직금을 그리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국가가 거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IRP. 그때 가서 가입하면 너무 늦으니까 아하. 좀 미리 가입해라. 미리 가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300만 원 넣으면 연간 네. 그러면 연금저축 400만 원과 IRP 300만 원,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단으로 이제 국가가 마련한 통장이죠. 그래서 제가 쭉 따져봤더니 이렇게 다 해서 한 5개인가 6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연금이.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퇴직금도 있고 개인연금 준비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맞습니다. 네. 쌓아가는 거죠. 이게 나 좀- 그래도 그 잘한 것 같다 그래도 그치. 근데 이게 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안 쳐다봐서 잘한. 완전 좋아요. 쳐다봤으면 택도 없어. 자, 언젠가 해약했을 거야 아마. 공무원하고 우리 개인연금 가입자하고 제가 차이를 느낀 적이 있어요. 네. 자, 공무원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 급여의 9%를 공무원 연금으로 띄어가요. 그쵸. 그럼 한 30만 원 띄어가거든요. 그러면 띄어가고 270이 나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무원들은 내 월급이 300인데 국가가 30만 원 띄어가서 27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월급이 270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연금 가입한 사람들은 30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 흥국생명에다가 30만 원 넣었으니까 나는 270만 원밖에 못 받아. 쟤만 없으면 내가 30만 원 더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연금 심리학자 같아.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경제를 한 20년 했는데 사실 투자가 이게 투자 경제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이 아니고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심리학이다 진짜. 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나의 연금을 바라보느냐가 연금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내가 나중에 500을 만드는지 안 보내는지 너무 중요하네. 그럼요. 네. 그래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지금 연금저축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는데 네. 연금저축 가입해가지고 그거를 뭐 ETF로 운영하면서 막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 돈 가지고 거래를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수익 관점에서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연금저축 가지고 거래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몇 번 하다가 지쳐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포기하게 돼 또. 매달 갔다가 이걸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예, 노동이거든. 그거를 30년간 해야 돼. 30년간. 금융노동비는 생각 안 하나?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차라리 그냥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월급 더 받으시면 돼. 내 능력을 개발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연금저축 뭐 사고 팔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회사 잘려요. 그 몇 푼 안 되는 걸로 잘려. 그러니까요.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그러니까 돈은 심리학인 것 같아. 맞습니다. 진짜.
저 이 정도 연금이었으면 더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 받을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죠. 아, 그걸 안 했어요. 그거를 이제 다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정도 있으면 나중에 얼마쯤 받는다. 그거 어디 가서 체크 받아요?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네 회사에서 네. 연금박사 3당 센터에서 네. 할 수 있다, 연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자기 거 다 들고 와요.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 것이냐, 그럼 이게 부족한 것이냐, 많은 것이냐, 뭐 이게 부족하다면 어떤 걸 더 내가 조정해야 되느냐. 가서 해야 돼요, 꼭? 뭐 가서 오셔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제가 방문 상담하기도 하는데 상담료가 좀 있습니다. 상담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네. 누구 제가 실제로 지식노동에 왜 당연히 페이해야죠. 예, 국민연금이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오신 분들 중에서 많이 벌어들인 분들은 딱 1시간 상담해가지고 5천만 원, 1억씩 벌어들이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뭘로? 이건 연금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5천만 원, 1억 내야 되는 걸 하나 조정함으로써 5천만 원, 1억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 갑자기 눈이 막 하트 뿅뿅 하면서 네. 만나봐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종 연금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 리스트업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 요번 기회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또 이제 드리면, 직장인 분들이 왜 퇴직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퇴직연금을 막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막 ETF에 뭐에 막 하다가 사실 오히려 신경 쓴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좀 잘 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심플해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퇴직금은 그러니까 퇴직금은 직장인분들은 그냥 DB형 하세요. DB형은 내가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퇴직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DB형이라고 DC형 두 개가 있거든요. 네. DB형은 수익률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불려주는 것이고 나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DC형으로 바꾸게 되면 내가 스스로 막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DB형의 수익률은 사장님이 고민하시는 거고 DC형의 수익률은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B형이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월급만 올리시고 그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특히 내가 DC형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 10년, 20년 되면은 DB형 있는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수익은 내일 일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높이겠다고 뭐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높아집니다, 저렇게 하면 높아집니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도 사실 제가 10년, 20년 해본 바에 의하면 다 그냥 유행일 뿐이다. 오케이. 공무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 샀다 팔았다 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30년 전에 내 집인 줄 알고 샀는데 그 집이 30년 후가 되니까 그냥 1억짜리가 30억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샀다 팔았다 하면 비용만 더 나갈 뿐이에요.